오늘 주제에 시무식에 산에 가는 이유라고 적어놨거든요. 시무식에 산에 간다고? 지금 90년대냐? 꼰대 아니냐?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꼰대가 맞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니콘 대학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봐주신 덕분에 구독자가 1600명을 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소소한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께 캘린더를 선물로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캘린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업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 내용들을 여기다 그냥 싹 넣어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창업 지원 리스트, 뭐 스타트업의 성장 곡선, J커브, 스타트업으로서 봐야 되는 지표들, 투자받는 IR은 어떻게 되는지, IR 피치덱의 디자인은 뭘로 하면 될지, 뭐 팀빌딩하는 방법, 뭐 업무별로 AI를 어떻게 쓰는지, 뭐 대표적인 스타트업 전시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막 넣어놨습니다. 캘린더 어쨌든간 사무 공간에 넣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상태표를 넣어놨어요. 출장 중, 회의 중, 야근 중, 뭐 생일, 뭐 자리비, 뭐 다 넣었어요. 웬만한 거 다 했습니다. 저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해놨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라면 1년을 시작하는 이 연초에 시무식이라고 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었어요. 당장 일이 바빠 죽겠는데 뭐 시무식을 할 새가 어딨고 루틴을 만들 새가 어딨냐. 근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저는 예전에 이 말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급하면 빨리 가야지 도대체 왜 돌아가냐. 근데 너무나도 그게 맞는 말입니다. 바쁠수록 회사의 기준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쁜 회사일수록 안정화될 수 있는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뭔가를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같은 시기에 같은 일을, 같은 또 메시지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조직에 안정감을 주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모임에서 이야기하셨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팔굽혀펴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 막 박수 쳤어요.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개 했냐 하루에. 당연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 10개씩 뭐 몇 세트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 이제 하루에 2개씩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 세트 뭐 100개씩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꾸준히 했다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얻는 성취감 때문에 그 하루를 잘 살 수 있다는 그 원동력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사실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언가를 꾸준하게 루틴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도 사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이 수많은 루틴 중에 하나가 반드시 시무식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공자가 말하길 일생의 계획은 어린 시절에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다.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국 이 적절한 시기, 연초라고 하는 딱 그 시기에 올해는 좀 잘 살아야지. 그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강화된 그 시점에 그걸 조직적인 차원에서 루틴으로서 시무식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끄집어내주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뭐 연초에 물론 밥 먹으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활동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시간과 별도의 공간에서 하는 형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산에 갑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언제부터 시행하는 게 좋을까요? 법적으로 5인 미만까지는 약간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인이 넘어가면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신데 그런 거 없어요. 직원 수가 많아지면 하겠다?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멤버는 5인 미만일 때 오히려 그분들이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직원이 6번째, 7번째 직원 들어왔는데 뭔가 한대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멤버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 분위기가 다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조직의 구성이 초기 기업인 시점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직원 수가 3명일 때부터 산에 갔거든요. 현수막을 만들어서 갔는데 심지어 현수막 사이즈도 잘못 맞춰간 거야. 너무 커. 그래서 지나다니시는 분들마다 막 다 수근수근 거리시면서 약간 이제 비웃는 듯한. 그러니까 약간 웃기죠. 3명이서 뭐 이만한 현수막 들고. 그치만 그게 의식이 돼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좋았다.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는 4번째 직원, 5번째 직원들에게도 그 내용들을 전파해주고 전달해주고 그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짐했었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막 계속 구전처럼 막 전해지니까 훨씬 더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산에 가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몸으로 하는 게 좀 기억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첫 번째 시작은 북한산이 서울에서 제일 높으니까 전기를 가서 받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미신을 믿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갔다 오고 나서 회사가 조금씩 성장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구나. 이거는 뭔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매년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에 간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욕먹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한마디씩 엄청 들어요. 근데 산에 가더라도 당연히 그래서 협의점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산 가는 대신에 둘레길 트레킹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 시간 좀 이제 늦게 만나서 이제 일찍 헤어진다든지 무리하기보다는 의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 산행을 할 때 현수막을 항상 하거든요. 현수막에 꼭 두 가지를 이제 꼭 넣어요. 그게 뭐냐면 뭐 일시 장소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해의 비전.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올해 꼭 하고 싶은 그 비전을 대표자가 이제 메시지로 거기다가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행을 하면서 끝내고 내려와서 뭐 점심 먹을 때 그 메시지를 한 번 더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넣는 거는 임직원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럼 이제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내 이름이 저기 있네 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또 그걸 뿌듯하게 느끼고 또 소속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국에 회사의 산행이긴 하지만 이 개개인이 이 우리의 회사 안에서 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뭔가 확신과 또 약간의 그런 믿음을 주는 좀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산에 가게 되면 등산객들이 있어요. 정말 찐 등산객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워낙 연초다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덕담도 막 하면서 오며 가며 해요. 되게 훈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미가 있고 올해는 어떤 분께서 이제 실제 얘기인데요. 등산 이제 하시면서 워낙에 이제 직원들이 우르르 이제 가니까 이 회사 어떤 회사냐, 무슨 회사냐, 뭐 하는 회사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서가지고. 그래서 꽤 얘기를 했어요. 회사 훌륭하다고. 너무 좋은 회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이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재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되게 좋다고 많이들 벤치마킹을 주변에서 해 주셨었는데 저희 회사는 오전에 산에 가고요. 참고로 산이 아니라 둘레길입니다. 둘레길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코스로 제가 항상 가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그리고 오후에 전시회를 가요. 전시회를 갔다가 서점에 갑니다. 전시회도 올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메시지랑 또 연결을 해요. 제가 사실 올해 봤었던 전시회는 그 일본 작가분이 진행하시는 오늘의 기쁨이라는 전시인데 일상 속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로 되게 이제 따뜻한 색감으로 이제 텍스타일 디자인 하신 그런 전시였어요. 우리 회사랑 직접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막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전시회 이름 하나 그 오늘의 기쁨이라는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우리가 하루하루 바쁘지만 오늘의 기쁨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일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 전시회를 보기도 하고요. 제일 추천드리는 게 서점입니다. 서점에 항상 이제 가서 올해를 다짐하면서 업무의 전문성을 올리기 위해서 뭐 연관이 되어 있는 책을 하나씩 골라와라 하고 제가 한 20-30분 시간을 줍니다. 그럼 직원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책을 막 보기도 하고 고르기도 하고 검색도 하고 이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책 하나씩 들고 오면 이제 결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초에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르시는 거지만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까지 반응이 좋았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만의 시무식 루틴을 한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루틴을 잡을 때 핵심이 있는데요. 바로 공간이 바뀌어야 돼요. 중요한 면담을 할 때는 회사 안에 있는 회의실에서 하지 않고 일부러 뭐 주변에 예를 들면 카페를 가거나 어디 밥을 먹으러 가서 얘기하거나 이러거든요. 이게 회사 안에서 얘기를 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이제 서열이나 그 권력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간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게 좋고요. 약간 산 같은 데는 아무도 없죠.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던 뭐 식당, 가게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에서 완전 벗어나는 거죠. 관성적인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대화 방식이 바뀌는 거고 이 공간만 바뀌어도 약간 솔직해지고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루틴을 만약에 잡는 것 그리고 시무식 어딘가를 가는 것 너무 추천드리지만 그 핵심은 공간이 완전하게 평소랑 바뀌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꼰대
산행 이야기가 아니고요. 연초에 회사에서 시무식이라고 하는 루틴을 잡는 것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열심히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연초만큼은 이 시무식이라는 걸 통해서 조직이 좀 더 안정된 회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루틴을 좀 잡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1월이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무식 안 가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북한산 둘레길 갔다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더 안정적인 회사로 거듭나시기를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